안녕하세요. 행복한국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까지는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스가 산악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심지어 길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할 건가요? 아니면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새로운 길을 찾을 건가요? 이게 바로 지금 세계 경제의 현실이에요. 성장 신화는 깨졌어요. 진짜 승부는 누가 더 끈질기게 버티고 적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국가가 어떻게 그릿을 키워서 생존하는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성장의 환상 깨기. 자, 먼저 기본부터 짚어보죠. 과거에는 나라들이 우리도 선진국 될 거야 하면서 미친 듯이 성장했어요.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엄청난 스타덤에 오를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꿈이 물거품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공장 짓고 물건 찍어내고 수출만 하면 먹혔어요. 그게 성공 공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AI가 모든 걸 자동화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이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에요. 생태계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살다가 갑자기 사막으로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물고기는 덩치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말라 죽어요. 작은 물고기라도 적응력이 강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국가도 똑같아요. 이제 그릿이란 건 이런 변화에 맞춰서 몸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단순히 돈 많고 땅이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위기가 와도 오케이, 플랜 B로 가자 하고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함이 중요한 거죠.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 입성자일 수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제 입장 문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환경 규제, 지적재산권, 그리고 팬데믹 같은 블랙 스완 이벤트들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처럼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수출만 많이 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장 대신에 그릿을 키워야 해요. 이게 새로운 관점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버티는 게 목표가 된 거예요. 세계 경제가 성장 중심에서 생존 중심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핵심이 됐어요. 마치 100m 달리기에서 울트라 마라톤으로 경기 규칙이 바뀐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과 노동력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 환경, 사회적 자본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어 석유가 많은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석유는 엄청나게 많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있어요. 반대로 자원이 없는 나라도 잘 살 수 있어요.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을 보세요. 자원은 없지만 기술력과 제도, 사람들의 역량으로 선진국이 됐어요. 이게 바로 그릿의 힘이에요. 지금 세계는 세 가지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첫 번째, 기술혁명이에요. AI, 자동화, 로봇이 전통적인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요. 공장 노동자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예요. 두 번째, 기후위기예요.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가 됐어요. 이제 환경을 무시하고는 성장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지정학적 불안정이에요.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된다는 공식은 더 이상통하지 않아요. 새로운 게임 룰을 이해하고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릿이 중요한 거예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힘. 이게 바로 21세기 국가 생존의 핵심이에요. 국가의 그릿이란? 좋아요. 그럼 그릿이 정확히 뭔지 제대로 알아보죠. 안젤라 더거스의 책 아시죠? 끈기와 열정의 조합이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국가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전체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근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적응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이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 해요? 스킬 업그레이드해서 새 직장을 찾죠.
국가도 똑같아요. 경제 충격이 오면 산업을 재편성해야 하는 거예요. 체급이 큰 미국조차도 요즘 AI와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 석유 중심 경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요. 반대로 그릿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세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엄청난 제국이었죠. 하지만 내부 부패와 외부 압력에 결국 무너졌어요. 지금 선진국들도 독소가 있어요. 저출산, 불평등, 정치 분열. 이런 것들이 국가의 그릿을 갉아먹고 있어요. 하지만 그릿이 강한 나라는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약으로 삼아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한번 볼게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요. 인구는 적지만 사회복지와 혁신으로 그릿을 키웠어요. 저출산 문제가 있나요? 이민 정책으로 보완해요. 고령화가 문제인가요? 로봇과 AI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 그릿이에요. 문제를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우리도 배워야 해요. 단순히 열심히 일해가 아니라 스마트하게 적응하는 법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개인의 그릿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젤라 더거스가 만든 그릿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열정의 일관성이에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관심을 유지하는 능력이죠. 둘째, 노력의 지속성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국가 차원으로 확장해 볼게요. 국가의 그릿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제도적 회복력이에요. 법과 제도가 얼마나 튼튼한지, 위기가 와도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말해요. 부패가 적고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일수록 제도적 회복력이 강해요. 둘째, 경제적 유연성이에요. 한 산업이 무너져도 다른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죠. 산업 구조가 다양할수록 혁신 생태계가 활발할수록 경제적 유연성이 높아요. 셋째, 사회적 결속력이에요.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단합할 수 있는지를 말해요. 신뢰 수준이 높고 불평등이 낮을수록 사회적 결속력이 강해요. 넷째, 기술적 적응력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지예요. 교육 수준이 높고 R&D 투자가 많을수록 기술적 적응력이 좋아요. 다섯째, 문화적 회복력이에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도전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는지를 말해요.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는 문화가 중요해요. 이 5가지가 골고루 갖춰진 나라가 진짜 그릿이 강한 나라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아이슬란드는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은행들이 파산하고 국가부도 위기까지 갔죠. 인구 3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거대한 위기를 맞은 거예요.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은행들을 국유화하고 부패한 경영진들을 처벌했어요. 그리고 관광과 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몇 년 만에 회복했어요. 오히려 위기 이전보다 더 건강한 경제 구조를 갖게 됐죠. 이게 바로 국가 그릿의 힘이에요.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아시나요? 발트 3국 중 하나인데 인구가 130만 명밖에 안 돼요. 이 작은 나라가 1991년 소련에서 독립했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유럽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나라예요. 전자정부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어서 세금 신고를 5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투표도 온라인으로 해요. 회사 설립도 온라인으로 20분이면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정부가 IT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생길 수 있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그릿이에요. 작고 약한 나라였지만 장기적 비전을 갖고 꾸준히 투자해서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국가 그릿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서 더 강해지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현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까지 왔잖아요.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스프린트였어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마라톤을 해야 하는데 엔진이 과열됐다는 거예요. 인구 감소, 부동산 버블, 수출 의존.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진짜 강점은 빠른 적응력이에요. IMF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하면서 똘똘 뭉쳤죠. 불과 몇 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어요. 이게 한국의 DNA예요. 위기가 오면 뭉치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업그레이드해야 해요. 단순히 위기 때만 뭉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릿을 키우는 방법,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첫째, 교육 혁신이에요. 코딩과 AI를 기본으로 가르쳐서 미래 인재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처럼 수능 점수만 높이는 교육으로는 안 돼요.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을 키워야 해요. 에스토니아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한국 학생들은 너무 실패를 무서워해요. 한번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해요. 둘째, 지속 가능한 에너지예요. 태양광, 수소로 전환해서 에너지 독립성을 높여야 해요. 지금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모두 수입해야 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만약 중동에서 전쟁이 나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필수예요.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에 투자해야 해요. 이건 환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셋째, 사회적 결속력이에요. 불평등을 줄이고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지금 한국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고 느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들고 좋은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 그릇이 생겼어요? 불평등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부의 재분배 정책, 교육 기회의 평등,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해요. 창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예술을 하든 자신의 길을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는 거죠. 구체적인 전략을 더 말해볼게요. 한국이 집중해야 할 분야는 뭘까요? K-팝과 반도체처럼 글로벌 필수품이 되는 걸 더 키워야 해요. K-팝을 보세요. 전 세계가 BTS, 블랙핑크를 사랑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사로잡은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전 세계 전자 제품 산업이 마비돼요. 이게 바로 힘이에요. 이런 분야를 더 키워야 해요. 세상이 한국 없이는 못 사는 걸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바이오 헬스, 로봇, 우주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해요. 이게 그릿이에요. 떨어질 때마다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공처럼요. 한국의 IMF 극복 경험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1997년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넘쳐났어요. 하지만 어떻게 극복했나요? 구조 조정을 단행했어요. 은행을 개혁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바꿨어요. 그리고 IT 산업에 집중 투자했죠. 결과는 어땠나요? 불과 몇 년 만에 회복했어요. 오히려 IT 강국으로 도약했죠. 이게 한국의 그릿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IMF 때는 단순히 경제 위기였어요. 지금은 인구 구조, 기후 변화, 기술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인구 감소 문제를 보세요. 한국의 출산율이 0.7명대예요. 세계 최저 수준이죠. 이대로 가면 2100년에는 인구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민 정책도 고려해야 해요. 캐나다나 호주처럼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AI와 로봇으로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거죠. 부동산 문제도 심각해요. 젊은이들이 집을 사지 못하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요. 악순환이에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공공주택을 늘려야 해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으로 서울 집중을 완화해야 하죠. 수출 의존도도 문제예요. 한국 경제는 수출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바로 영향을 받죠. 내수 시장을 키우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해요. 그리고 수출 시장도 다변화해야 하고요. 희망은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면요. 한국 사람들의 저력은 이미 증명됐어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이에요. 이제 그 에너지를 새로운 방향으로 쏟으면 돼요. 단순히 빨리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거죠. 작지만 강한 그릭 국가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빛날까요? 거대 국가들이 아니라 그릭 챔피언들이에요. 싱가포르를 한번 볼게요. 땅이 서울보다 조금 큰 정도밖에 안 돼요. 자원도 하나 없어요. 물도 부족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시아의 금융 허브, 기술 허브가 됐어요. 1인당 GDP가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정부가 장기 플랜을 세우고 교육에 미친 듯이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패를 철저하게 막았어요. 법치주의를 확립했고요. 싱가포르는 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수를 정화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죠. 이제는 물 수입을 거의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물 기술을 수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릿이에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거죠. 이스라엘도 봐야 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주변은 적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아요. 그런데 지금은 스타트업 천국이에요. 인구 900만 명인데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100개가 넘어요.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많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군대에서 배운 혁신 그릿이 국가 DNA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젊은 군인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줘요. 20대 초반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해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걸로 배우라고 해요. 제대하고 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요. 정부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물 문제도 해결했어요. 점적관계 기술을 개발해서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요. 이제 농업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죠.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올까요? 싱가포르는 수자원 재활용으로 대비해요. 경제 충격이 올까요? 이스라엘은 벤처 캐피탈로 버텨요. 주변국과 갈등이 생길까요? 스위스는 중립으로 살아남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만든 거예요. 스위스 얘기를 더 해볼게요. 스위스는 2번의 세계대전 때도 중립을 지켰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군사력을 키웠어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만든 거죠. 그리고 금융중심지가 돼서 모든 나라가 필요로 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스위스 은행에는 전 세계 부자들의 돈이 모여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과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이죠. 덴마크도 주목할 만해요. 인구 580만 명의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항상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비결이 뭘까요?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요. 실직해도 생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교육과 의료는 거의 무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요.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이게 사회적 그릿이에요. 뉴질랜드도 재미있는 케이스예요. 지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나라예요. 세계 끝에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잘한 나라 중 하나예요. 초기에 국경을 완전히 닫고 철저하게 방역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킨 거죠.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뉴질랜드는 정상 생활을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었죠. 이게 정치적 그릿이에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생존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따라가자 대신에 우리만의 그릿을 찾자를 해야 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이에요. 일본은 정체돼 있고 중국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죠. 이 위치를 활용해야 해요. 주변국들과 협력하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과 협력해요.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의 시장과 자원을 활용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게임 룰이에요. 혼자 크는 게 아니라 함께 크는 거예요. 연결된 그릿이라고 할 수 있죠.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그리고 인도, 호주 같은 나라들과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고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해요.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대면 위험해요.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하죠. 작지만 강한 나라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자율주행차 실험을 가장 먼저 허용했어요. 드론 택시도 테스트하고 있고요.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권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 누구나 에스토니아 전자시민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시도들이 모두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도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한국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규제를 풀고 새로운 시도를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릿이 국가를 바꾼다. 자,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어요. 오늘 영상 어땠나요? 무겁지만 현실적이죠? 하지만 절망적인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희망도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국가 그릿은 결국 우리 개개인의 그릿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직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배우면 나라 전체가 강해져요. 당신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국가의 기술 경쟁력이 올라가요. 당신이 창업에 도전하면 국가의 혁신 생태계가 살아나요. 선진국을 유지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선택이에요. 오늘 당신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당신이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 이게 쌓여서 국가의 그릿이 되는 거예요. 성장 환상은 버려야 해요. 열심히만 하면 부자 된다는 옛날 공식은 이제 안 통해요. 스마트하게, 유연하게, 꾸준하게 해야 해요. 그릿으로 무장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평생 학습 자세를 가지세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평생 먹고 살 수 없어요. 계속 배워야 해요. AI를 배우세요. 코딩을 배우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세요. 뭐든 좋아요. 계속 배우는 게 중요해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배움의 과정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일론 머스크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셋째,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해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서로 돕고 같이 성장하세요. 넷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마세요. 10년, 20년 후를 생각하세요. 지금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나중에 빛을 발해요. 다섯째, 사회에 기여하세요. 자신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도 함께 잘 되게 만드세요. 재능 기부를 하든 멘토링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뭐든 좋아요. 사회에 기여하는 게 결국 나에게도 돌아와요.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장기적 비전을 세워야 해요. 4년마다 바뀌는 단기 정책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해요. 교육개혁을 해야 해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꿔야 해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해요.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해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해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창업을 지원해야 해요.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시작해야 해요.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하지만 희망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저력은 이미 증명됐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IMF 위기를 극복했고 선진국이 됐어요. 이제 한 번 더 도약할 차례예요. 성장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양에서 질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K-팝이 세계를 사로잡았듯이 K-기술, K-혁신으로 세계를 리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해요. 정부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고, 개인은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해요. 그릿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그릿이 쌓이면 가족의 그릿이 되고, 가족의 그릿이 쌓이면 지역사회의 그릿이 되고, 지역사회의 그릿이 쌓이면 국가의 그릿이 돼요. 이게 바로 상향식 그릿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개인에서 국가로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할 거예요. 더 빠르게, 더 예측 불가능하게 변할 거예요. AI가 더 발전하고,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고, 새로운 위기들이 계속 올 거예요. 하지만 그릿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아니,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에요. 변화는 성장의 기회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당신의 그릿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당신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한국의 그릿 강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해답을 찾아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